구매하시게 된 이유가 어떻게 되시나요? K3 아이오닉 하이브리드. 디젤 모델은 고민 안 해보셨나요? 네, 중고차고 장점은 뭐가 있을까요? 트렁크 공간을 꼽을 수가 있고요. 타보니까 정말 다르더라고요. 차박이나 캠핑 해보셨나요? 출력 같은 경우에도 좀 만족을 하고 있고요. 유럽형 서스펜션이 적용이 되어 있기 때문에 단점은 엔진 오일이 소모돼서 아반떼와 유사한 디자인이라고 차주도 구별을 못하는 연비가 너무 안 나오더라고요. 고급류를 주의하고 있습니다. 네? 또 다른 고질병이 하나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형님들 안녕하세요, 한기사입니다. 현대자동차 소나타의 유럽판 모델로서 출시한 유럽시장 전략형 모델인 바로 i40 웨건입니다. 혁신적인 디자인과 풍부한 장점을 바탕으로 i40 웨건 구매를 고민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실 텐데요. 그래서 i40 웨건 차주분을 만나러 경상북도 구미시에 도착했습니다. 가볍게 자기소개 한번 부탁드릴게요. 안녕하세요. 지난번 SM3 차주편으로 먼저 출연했었던 구미 사는 30살 i40 차주입니다. 이 차량의 소개 좀 부탁드릴게요. 이 차량은 2014년식 i40 가솔린 외건 차량이고요. 등급은 디스펙이고 추가할 수 있는 옵션은 모두 추가된 풀옵션 차량입니다. 이 차량 신차로 구매하신 건가요? 아니요, 중고차로 구매하게 되었습니다. 구매는 언제 하신 건가요? 작년 2023년 8월 말에 구매하게 되었습니다. 구매 가격은 어떻게 되나요? 차량 순수 가격은 990만 원이고요. 부대 비용이랑 나머지를 포함하면 약 1100만 원 정도에 구매하게 되었습니다. 현재 총 주행거리는 어떻게 되나요? 현재 총 주행거리는 17만 8,200이고요. 차량 인수 당시에는 16만 5천 킬로 주행 중이었습니다. 그 전에 타시던 차는 어떤 차 타셨나요? 2세대 SM3를 타고 있었고요. 작년 2023년 8월 말부터 i40 차량을 운행하고 있습니다. i40 웨건을 구매하시게 된 이유가 어떻게 되시나요? 첫 번째로는 넓은 트렁크 공간을 원했고요. 제가 넓은 트렁크 공간을 원했던 이유가 저희 할머니를 한 번씩 뵈러 가면 휠체어를 실어야 되는데 SM3로는 휠체어를 실기에는 공간의 한계가 너무 명확하더라고요. 그래서 일단 휠체어도 실고 다른 기타 용품들도 실고 하려다 보면 가격대나 이런 것들까지 같이 감안해서 생각했을 때 이 차량이 가장 합리적이지 않나. 그럼 차주님, 트렁크 공간이 좀 넓은 세단들이나 아니면 뭐 SUV로 가도 되는데 굳이 i40 선택하신 이유가 또 있나요? SUV 같은 경우에는 제가 정보가 높은 차량을 그렇게 선호하지 않는 것도 있고요. 기존에 타던 차량이 아무래도 SM3고 세단이고 하다 보니 비슷한 비율에서 트렁크를 만족시킬 수 있는 그런 차량을 찾게 돼서 이 차량으로 결정하게 되었습니다. 우리나라에 지금 현존하는 웨건 차량이 거의 없지 않나요? 제니시스 말고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네시스 G70 슈팅 브레이크가 있지만 그건 출시된 지가 뭐 한 2, 3년도 안 됐기 때문에 가격이 비싸잖아요. 엄청 비싸더라고요. 네. 웨건 차량 같은 경우는 유럽 시장에서 굉장히 많이 팔리고 대한민국에서는 웨건 차량은 거의 무덤이다 라는 얘기가 많은데 그래도 이렇게 차주님처럼 웨건 차량을 원하시는 수요가 그래도 있기는 있어요, 그죠? 네, 그래도 좀 이렇게 길에 다니다 보면 타고 다니시는 분들이 생각보다 많더라고요. 예? 생각보다 많다고요? 신경 쓰지 않았을 때는 안 보이던 것들이 막상 당사자가 되니까 좀 보이게 되는. 그리고 차주님께서 2.0 가솔린 모델로 구매를 하셨는데 1.7 디젤 모델은 고민 안 해보셨나요? 네, 일단 중고차고 연식들이 있다 보니까 유지 비용 면에서 너무 부담이 되지 않을까 해서. 디젤 같은 경우는 중고로 잘못 떠오시게 됐을 때 신경 쓰고 수리를 해야 되는 부분이 일반 가솔린보다 많기 때문에 조금 신경 쓰기 싫으셨던 거네요. 또 흔히들 말하는 3종 클리닝이라고 하죠. 그 비용들이 아끼고 싶어서 선택을 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결정적으로 제가 평일이나 주말에도 대부분 시내 주행이 좀 많다 보니까 디젤은 제외하게 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차량 트림이 다양한데 D스펙 트림에다가 풀옵션 모델로 선택하신 이유 있을까요? 일단 차량 매물들이 전반적으로 별로 없기도 했고 선택지가 많이 없죠. 네, 너무 없더라고요. 또 알아보다 보니까 디스펙 트림이라고 해서 좀 더 하드한 서스펜션이 들어갔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일단 좀 더 하드한 승차감을 즐겨보고 싶어서 디스펙 트림으로 선택을 하게 되었고요. 기왕 사는
하는 김에 풀옵션으로 사고 싶어서 구매하게 되었습니다. i40 외건과 동시에 구매를 고민했던 차량이 어떤 게 있을까요? 일단 욕심이라면 욕심인데요. K3 GT나 아이오닉 하이브리드를 같이 고민하고 있었습니다. 가격이 좀 많이 높지 않나요, 얘보다? 생각보다 비슷하겠거니 했는데 아니더라고요. 어느 정도 가격 높아요? 일단 K3 GT 같은 경우에는 돈 1000만 원 가까이 차이 났고요. 아이오닉 하이브리드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몇백만 원 가까이 차이 났기 때문에 둘 다 포기하게 되었습니다. 세단을 영국식으로 표현하면 살론이라는 표현이 나오게 되는데 이 차량 i40 살론도 있거든요. 네. 외건과 동시에 i40 살론 모델은 고민 안 해보셨나요? 전혀 고민하지 않았고요. 할머니를 모실 때 휠체어를 같이 실어야 되다 보니까 넓은 트렁크 공간이 필요해서 살론 모델은 전혀 고민하지 않았고요. 그리고 또 제가 요즘 세차에 빠져 있는데 세차 용품들을 하나둘씩 사다 보니까 공간이 생각보다 좀 많이 필요하더라고요. 그래서 외건 모델로 최종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i40 외건의 장점은 뭐가 있을까요? 가장 첫 번째로는 당연하게도 트렁크 공간을 꼽을 수가 있고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뭐 SUV를 살 수도 있는 거 아니냐 하시겠지만 일단 저는 외관에 너무 꽂혀서 결정한 것도 있지만 기존의 SM3에 비해서 진짜 비교도 안 될 정도로 넓은 트렁크 공간 때문에 정말 만족하고 있습니다. 솔직히 그 정도까지겠어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게 타보니까 정말 다르더라고요. 그럼 차주님 이 차량으로 차박이나 캠핑 해보셨나요? 아니요, 아직 안 해봤고요. 여름이다 보니까 조금 나중에 가을쯤에 차박을 한번 해보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런 장점이 있기 때문에 현대 기아차 형님들께서 외관 단종시키지 좀 말고 좀 만들어주세요 좀 예? 현대 또 다른 장점은 뭐가 있을까요? 이 차량의 출력 같은 경우에도 좀 만족을 하고 있고요. 제가 전에 타던 차가 SM3라서 좀 많이 체감이 되고 그럴 수도 있는데 2.0 자연흡기 치고도 뭐 출력이 조금 높은 편이다 보니까 그래도 경쾌하게 밀어줄 땐 밀어주고 저는 만족하고 있습니다. 이 차량 4기통 2.0 GDI 엔진에다가 178마력의 21.6토크를 자랑을 하고 있거든요. 구미 시내에서 주행하실 때 전혀 걱정 없으실 것 같아요. 그리고 차주님께서 일반 트림 말고 디스펙 트림 선택하신 이유가 하드한 서스펜션에 이런 승차감을 원하셨다고 했잖아요. 이 승차감 진짜 마음에 드시나요, 차주님께서? 하드한 승차감 같은 경우에 만족하고 있고요. 다만 조금만 더 그랬으면 어땠을까 하는 개인적인 아쉬움이 있긴 하지만 그래도 전반적으로 만족하고 있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확실히 이 차량 서스펜션 같은 경우는 일반 트림과 다르게 디스펙 트림 가게 됐을 때 조금 더 하드한 유럽형 서스펜션이 적용이 되어 있기 때문에 차주님처럼 조금 하드한 승차감을 원하시는 분들께서는 이 차량 중고로 선택하시면 아주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무난한 실내 디자인을 장점으로 꼽을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진짜 모난 데가 없거든요. 버튼 배치 같은 것도 운전자가 팔만 뻗으면 한 손으로 모든 게 가능할 정도로 이 사람이 어떻게 쓰겠구나 라는 걸 생각하고 만든 디자인인 것 같아서 장점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일단 4.2인치 TFT LCD 슈퍼비전 클러스터가 굉장히 시인성이 좋게 들어가 있고요. 핸들 또한 묵직하게 자리를 하고 있으면서 그리고 디스펙 트림 한정으로 센터 패시아나 도어 트림 쪽에 카본 가니쉬 같은 게 들어가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조금 스포티한 느낌도 가미돼서 정말 괜찮은 것 같아요. 차주님께서 이거 스티커 붙이신 줄 알았거든요. 이게 보니까 순정이네요 지금. 네, 순정 옵션으로 제공되고 오. 있더라고요. 전체적으로 깔끔하고 담백한 실내 디자인이 무난무난하고 안정감 있게 들어가 있는 것 같아요. 차주님 그럼 이 차량 정숙성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정숙성 같은 경우에는 거의 뭐 그랜저랑 같이 어깨동무를 해도 되지 않을까. 차주님께서 그 전에 SM3 타셨기 때문에 그거에 비해 극명하게 체감이 되시는 거예요? 네, 정말 이래서 차급은 무시를 못하는구나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리고 또 이 차량 유럽 시장을 겨냥해서 조금 현대차가 신경을 많이 썼기 때문에 전체적인 정숙성도 좀 만족을 하시는 것 같아요. 그리고 차주님 이 차량이 단종되는 아픔을 겪은 차량이잖아요. 단종이 됐기 때문에 부품 수급이 좀 어렵지 않을까라는 고민도 조금 하실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이 차량 부품 같은 거 수급하시는데 어려움은 없으셨나요? 일단 제가 수리했던 부분들 특히 이제 뭐 엔진 관련이나 하체 부품 관련해서는 구하는데 어려움은 없었고요. 소소하게 TPMS 같은 경우에는 조금 구하기 힘들다고만 들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장점으로는 가격을 들 수가 있겠는데요. 가성비다. 네, 우리나라가 흔히 말하는 외건의 무덤이잖아요. 네. 그렇다 보니까 정말 말도 안 되는 감가를 맞고 중고차를 사는 입장에서는 충분히 좋은 가격에서 접근할 수 있다 보니까 장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i40 차량이 전체적으로 높은 완성도 덕분에 제네시스나 모하비 등과 함께 실수로 잘 만들었다는 말을 많이 듣는 몇 안 되는 현대기아 자동차 중에 하나거든요. 또한 하체 부품 중에서는 일부는 위급인 그랜저 HG와 아슬란과 같은 차량과 공유하는 부품이 있을 정도로 하체 알루미늄 부품도 많기 때문에 전체적인 주행감도 괜찮다는 평가도 많을 만큼 가격적인 부분에 있어서 굉장한 가성비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i40 외건의 단점은 뭐가 있을까요? 가솔린 모델 한정으로 단점이긴 한데요. 명성이 자자한 누 엔진이다 보니까 키로수가 많아지거나 하다 보면 엔진 오일이 소모되는 그런 문제가 발생을 하더라고요. 카페 같은 경우에서 좀 보면은 엔진 오일이 소모돼서 엔진 오버홀을 하신 분들이 꽤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차량 중고차를 구매를 하실 때 엔진이 보링이 된 차량이나 아닌 차량이냐에 따라서 그런 차이점도 유심히 보시고 구매를 하셔야 된다라는 이런 조언도 좀 많이 있는 것 같은데, 차주님도 이 차량 엔진이 보링된 차량을 구매를 하신 건가요? 아니요, 저 같은 경우에는 이 차량 구매 당시에는 전혀 확인을 못하고 있었고요. 차주님께서 외건에 그냥 꽂히셔가지고 네. 그냥 외건 차량 주세요 하다가 그냥 구매하셔서 엔진 이슈 있는 건 모르고 구매하셨던 거네요. 네, 그래서 구매 당시에는 이런 문제를 제가 모르고 있었고요. 구매하고 나서 이제 차량을 운행하면서 카페 같은데 글을 보고 알게 됐는데, 제 차량 같은 경우에는 보링 여부는 확인되지 않았고요. 일단 제가 확인했을 때 소모되는 문제는 없어서 조심스럽게 운행을 하고 있습니다. 엔진 보링 가격은 얼마 정도 할까요? 업체마다 조금 차이는 있겠지만 그래도 한 100 중후반 정도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또 다른 단점은 뭐가 있을까요? 아반떼와 너무 유사한 디자인이라고 생각되는데요. 기존에 출연하셨던 i40 살룬 차주님도 공감을 하셨고 말씀을 하셨지만, 너무 똑같은 전면부 때문에 차주도 구별을 못하는 단점이라고 생각되고, 주간주행 등을 보지 않는다면 그냥 아반떼구나, 저도 헷갈리더라고요. 한 번은 제가 이제 길에서 주간주행 등이 다 나간 차량을 봤어요. 그래서 아반떼인가? 했는데 지나가면서 뒤를 보니까 살룬인 거예요. 그래서 이 차량 전면부 디자인 보시게 됐을 때 아반떼 MD와 전체적으로 비슷하지만 아반떼 MD와는 조금 다르게 두 줄 형태의 가로형 그릴가 포인트로 들어가 있고, 유려한 디자인의 헤드램프와 더불어서 단정된 하단부의 범퍼가 전체적으로 깔끔한 이미지를 주는 것 같아요. 그리고 측면부 보시게 됐을 때 스테이션 외건만의 와이드한 차체 크기가 인상 깊은 것 같은데요. 그나마 저 같은 경우에는 전면부의 아쉬움을 측면의 외건만의 그런 특별한 디자인이 보완을 해주지 않나, 옆모습이 예뻐 보이는 것 같아요. 그리고 차주는 이 차량 휠은 몇 인치 휠인가요? 순정으로 제공되는 18인치입니다. 그리고 후면부 보시게 됐을 때 좌우로 뻗어나가는 유려한 테일 램프와 더불어서 일자로 이어지는 크롬 느낌의 디테일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조금 더 와이드한 느낌을 더해주는 것 같고요. 그리고 하단부에 있는 듀얼 머플러가 조금 스포티한 후면부 디자인을 완성을 시켜주고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차급 대비해서 너무 나쁜 연비를 들 수 있겠습니다. 아무래도 외건이다 보니까 차량 무게만큼은 그랜저급이거든요. 근데 엔진은 또 2.0 자연흡기다 보니까 생각보다 연비가 너무 안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시내 주행으로 하면 7에서 8km 정도 나오고 있고요. 그리고 고속도로에서는 100km나 110km 정속 주행했을 때 평균적으로는 14km 나오고 있고, 발컨을 했다 그러면 15km 정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럼 차주님 평소에 운전 스타일은 어떤 편이세요? 저 같은 경우에 규정 속도를 항상 준수해서 달리는 편이고요. 일반유랑 고급유 중에서 어떤 거 주의하고 계세요? 아마 많은 분들이 욕을 하실 거라고 생각은 되지만 고급류를 주의하고 있습니다. 예? 고급유 주의하고 계신다고요 지금? 네. 왜요? 처음에는 이 차량을 구매했을 때는 당연히 일반유를 넣고 달렸어요. 그렇게 일반유를 넣다가 궁금해서 GDI 엔진이니까 조금 체감된다는 얘기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넣게 되었는데 정말 좀 체감이 돼서 그때부터 고급유 뽕에 취해서 계속 주유를 하고 있습니다. 죄송한데 고급유 뽕에 너무 취하신 것 같은데 어떤 느낌이 체감이 좀 되세요? 초반 악셀링에서 조금 느낌이 많이 차이가 나고요. 반응 속도가 좀 빠른가요? 네, 조금은 차이가 납니다. 그리고 정차 중에 진동 같은 게 당연히 올라오잖아요. 그런 부분이 확실히 좀 개선이 되더라고요. 그럼 차주님께서 평소에 어떤 모드를 주행하시는 편이세요? 이 차량 주행 모드 같은 경우에는 에코, 노말, 스포츠 3단계로 나눠져 있고요. 그리고 저 같은 경우에는 노말 모드로만 주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반 공도랑 고속도로 운행 비율은 어느 정도 되세요? 공도 7에 고속도로 3 이렇게 주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주행을 하셨을 때 복합 평균 연비는 몇 킬로 정도라고 볼 수 있을까요? 12에서 13 정도 나오고 있고요. 고급유 주유하셨을 때 개선된 연비가 요 정도인 거네요. 네, 일단 제 주행 습관이나 패턴에서는 이 정도로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평소에 주유하는 습관은 계기판 기준으로 약 절반 정도 남았을 때 기름을 가득 넣는 편이고요. 그리고 구미 시내 고급유 평균 가격이 한 1,850원 정도 하는데 그 가격 기준으로 가득 넣기
그렇게 되면 한 7만원에서 8만원 정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럼 그렇게 가족 주유를 하셨을 때 총 주행 가는 거리는 몇 킬로 정도 나오나요? 약 700km 정도 주행 가능하다고 표시되고 있습니다. 차주님, 그리고 이 차량 엔진 오일을 조금 소모하는, 엔진 오일을 먹는 고질병과 또 별개로 또 다른 고질병이 하나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 차량 주간주행 등이 한쪽이 자주 나간다라는 얘기가 많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이 고질병에 대해서는 차주님도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실제로도 그런 차량들이 정말 많이 보이고요. 그거는 외관 살론 할 거 없이 정말 많이 보이고, 저 같은 경우에는 아직까지 고장나진 않아서 크게 신경 쓰고 다니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실제로도 카페 같은데 글을 보면 데이라이트 나갔다는 글이 정말 많이 보여요. 그리고 이 차량 세트로 좌측 우측을 한 번에 통째로 교체를 해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런 글도 봤는데요. 부분적으로 데이라이트만 따로 수리를 하는 업체들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렇게 수리하면 조금 수리비를 많이 아낄 수 있다고 들었습니다. i40 외건의 한 달 유지비는 어떻게 되나요? 이 차량 보험료 같은 경우에는 제가 차를 인수할 당시에는 85만 원이 들었고요. 그리고 이번에 6월에 갱신할 때 65만 원이 나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자동차세 같은 경우에는 제가 1월에 그때 연납을 하게 되었는데 26만 원이 나오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기름값 같은 경우에는 시내주행 7, 고속도로 3 비율로 했을 때 복합연비 한 12에서 13 정도 나오고 있고요. 그리고 제가 보통 주유하는 습관은 계기판에서 절반 정도 남았을 때 기름을 넣고 있고요. 구미 시내 고급류 기준 1,850원으로 했을 때 약 7만원에서 8만원 정도가 나오고 있고요. 그래서 제가 한 달 평균 약 1,500km 정도 주행하고 있는데요. 그랬을 때 한 달 주유 금액은 고급류 기준으로 약 20만원 정도 지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엔진오일 같은 경우에는 블루엔진은 가지 않고요. 공임나라를 가게 되었거든요. 그때 엔진오일이랑 필터, 에어클리너, 엔진오일 첨가제까지 다 공임이랑 포함해서 약 76,000원 정도가 소요되었습니다. i40 외건을 구매하신 걸 후회하시진 않나요? 절대 후회하지 않고요. 외관유에 해당하는 차량들이 사실 제 드림카예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생각했던 나이대보다 그 꿈을 빠르게 이룰 수 있게 돼서 저는 정말 행복하게 타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하고 싶으신 말씀 있으실까요? 차박이나 혹은 업무용으로 짐을 조금 실으셔야 된다, 그런 분들께 추천드릴 수 있는 차량이라고 생각되고요. 그리고 이 차량 2.0 가솔린 같은 경우에는 엔진오일 소모 이슈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중고차 구매하실 때 엔진을 보링을 했는지 혹은 엔진오일이 소모되진 않는지 그 두 가지를 꼭 확인하시고 구매하시면 조금 더 좋을 것 같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살포시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제가 차주 인터뷰 촬영을 위해 전국 방방곡곡 가고 있으니 아래에 있는 메일 주소로 출연 신청 부탁드리고요. 형님들 오늘도 좋은 하루 되세요.